한 줄의 리뷰의 중요성에 대한 그 아마 그 고객들이 남긴 그 어떤 그 멘트에 대한 그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오늘도 기대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AI 시대가 올수록 우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영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핵심 비밀이 이 리뷰 속에 숨어 있는데 그죠? 어쨌든 어, 처음에 이렇게 쉽지 않지만은 아마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우리 장지영 대표님께 오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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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출장이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어디로 가세요? 아, 저 나트랑으로 갑니다. 나트랑, 네, 가나다 이제 다른 나라에, 네. 한국 너무 추워요. 네, 네, 오케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주에는 리뷰 그 한 줄의 행간의 의미, 맥락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그런데 이제 AI도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I도 사람처럼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행간의 의미들, 고객들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AI한테 잘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사실 이 모델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제가 하나 사이트를 좀 오픈을 했습니다. cxnexus.ai 도메인을 오픈을 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설문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떨군 다음에 이제 그 설문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구글 리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구글 리뷰는 아직 구글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다음번 강의 세션에는 실제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리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도메인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예원에서 고객 리뷰 데이터를 주신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저희가 AI 분석 실행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일리 레포트를 이제 사장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10점 만점에서 예원에서 이제 9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감성의 분포가 긍정, 중립, 부정. 그래서 10분 다 긍정으로 주셨고, 전체적인 긍정의 비율이 77%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원식당의 강점으로는 음식의 맛, 그리고 친절 서비스. 근데 뭐 개선에 대한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주로 음식 맛, 친절하다, 청결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키워드로 도출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제가 저희 사이트에는 정식 오픈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예원 사이트를 이제 구글 리뷰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이 주시는 피드백하고 또 구글에서 고객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케이스 스터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슬라이드로 다시 공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 잘 잠시만요. 보입니다. 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전체 모드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객들의 피드백 한 줄 한 줄이 이제 도대체 얼마나 저희한테 소중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맥락을 이해를 할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좀 말씀을 드리려냐고 하면 어떤 그 리뷰 속에서 어떤 기회들이 저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리뷰를 해독할 때 저희가 아까 AI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저희 특성상 다국어 리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어로도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또 미국 분들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어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 리뷰를 해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리뷰를 지금 현재는 한국어 기준으로 해서 감성 분석을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국어 감성 분석을 그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원의 실제 구글 리뷰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한 번 더 디벨롭을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총 한 60분 정도, 60분에서 80분 정도의 데이터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리뷰에서 고객들의 느끼는 그 신호, 이 식당에 대한 부정, 그리고 뭐 긍정적인 이미지, 그 시그널을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리뷰를 통해서 이 고객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지, 그 조기 이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신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자기 부정 리뷰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리뷰를 하시던 분들이 방문율이 적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또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강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 리뷰를 AI가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내용들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CX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들이 처음에 이 식당,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방문하고 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체 여정을 고객 경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AI CX라고 하는 부분들은 AI가 이 고객 경험들을 분석하고 어, 패턴을 분류해서 향후에 어떤 모델로 예측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그 AI CX로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일단 그 예원 식당에 그 실제 방문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저희가 리뷰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 리뷰 분석이 사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리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보물 창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장에서 고객들이 반응하시는 그런 실제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뭘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좋은 부분들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구글 리뷰를 기반으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좀 더 포커싱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놓치는 거라고 보는 거는 그 리뷰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예원은 한 467개 정도가 있는데, 더 많은 리뷰들 뭐 1000개 이상, 2000개 이상 되는 회사들도, 기업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 묻혀 있는 위험 신호도 인지를 하시기가 좀 어렵고, 또 뭔가 우리가 새로운 매출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놓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30% 이상의 이제 매출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위험 신호와 시그널과 그리고 사전 포착에 대한 가능성들을 빠르게 감지해서 저희가 액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언어를 했는데 같은 말로 해석이 되지만 그 다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이게 다 문화적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도 각각의 언어별로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를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 AI한테 이거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뭐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먼저 이제 한국어에서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은 일단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싫어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맛은 있어요. 그런데 좀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점점점 뭐뭐 한데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건 100% 무조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불만을 얘기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긴 한데 좀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맥락 자체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불만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좀 우리 사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어의 특성은 어,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한국어는 좀 뒤에 내포된 의미가 좀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단순 의견의 공유가 좀 많아서 그냥 그 맥락 그대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권의 특성은 좀 더 평가를 중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어 입장에서 맛있긴 한데 좀 비싼 것 같아요는 사실 굉장히 불만인 거고 아니, 이 가게를 안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맛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거 맞나요? 라고 예, 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표현이 이거 비슷합니다. 한국이나 네네. 인도네시아나 네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완만하게 불만? 약간 뭐 쏘쏘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영어는 벗이 들어가 있죠. good but pricey라고 되어 있는데, 벗이 들어가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기도 하고, 가격적인 뭐 합리성도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맥락적인 모델을 AI한테 이 특성들을 학습을 시켜주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 기반의 상권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중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회장님, 그 인도네시아어의 특성은 좀 평탄한가요? 아니면 이제 문맥에 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나요? 어떠세요? 인도네시아도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에낙, 따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영어로.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한국어나 영어나 인도네시아 거의 똑같게 지금 표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그 안에 뉘앙스가 일단 인도네시아 요 표현 자체도 약간 완만하게 표현한 불만,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뭐 정확한 뭐 분석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불만인 거고, 이건 사실 다시 안 오겠다. 영어는 긍정적인 시그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모델은 이런 이제 맥락과 뉘앙스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어느 정도 학습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식당에서,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 필요한 이런 맥락의 의도는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표현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그 한인 식당의 고객 구성을 대략 그 인구 분포도나 그 리뷰에 참여한 대략의 이제 분포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약 이 정도의 분포로 이제 식당들을 찾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이나 외국인들도 리뷰를 남길 거고, 이제 그들의 맥락도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 별점을 5점을 주고, 아, 이거 맛있어요. 근데, 아, 좀 가격이 점점점 하는 순간 사실 저도 별로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 이거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숨어 있는 맥락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I가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읽는 거냐. 여기 사장님들께서는 사실 감정을 읽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얘가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 얘가 이해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할 거냐.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중점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가 감정을 읽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NLP라고 하는 건 말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언어,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의 문맥, 그러니까 문장들을 다 짧게 짧게 나눠요. 하나하나 한 단어로 토큰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누고, 이제 그 나눈 걸 가지고 얘네들이 그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NLP이고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분류하죠. 아, 이 감정은 뭐 약간 긍정적인 거야, 중립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어들마다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된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적인 문맥, 이게 완곡한 표현인 거냐, 반어법인 거냐, 뭐 강조인 거냐라고 하는 문맥을 탐지하면서 그 감정의 그 시그널,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리고 우리가 몇 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리뷰의 특징을 좀 저기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겉은 부드럽게 해요. 네거티브는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불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리뷰를 볼 때는 단어보다는 문장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 사장님들께서 이 모든 수백 개의 리뷰를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아, 이 구조를 다 보고 이 문맥의 의미가 뭔지 보시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들은 AI가 굉장히 잘하고 그걸 이제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아까 우리 초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랑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완만한 표현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한국어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긍정이나 부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리뷰를 좀 더 직설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의 케이스처럼 약간 이제 그 예의 있게 완곡하게 네거티브한 표현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인도네시아의 리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로 감정 분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번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영어 리뷰에서는 감정은 사실 잘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평가 기준을 관점으로 직설적으로, 논리적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뭐 이 가격, 여기에 주차가 편한지, 시설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평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영어 리뷰의, 그러니까 영어권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줄 거고, 그래서 그 최초에 보셨던 화면처럼 저희가 그 감정을 그린, 옐로우, 레드 존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라도 예를 들어 가격인데 녹색이야. 그러면 아, 이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얘기고요. 가격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빨간색이야. 그런 건 아,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 존은 빨리 뭔가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액션이 시급한 그러니까 어전시가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 조는 즉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원의 그 구글 리뷰를 조금 몇 개 찬찬히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장님께서 좀 시간이 되셨나 봐요. 좀 피드백을 다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최근 리뷰에는 사실은 피드백도 잘 안 보이고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약간은 숨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장지영 대표는 그 부분이 대부분 놓치는 부분들이죠, 그죠? 네, 여기 마케팅의 분기점들인데,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우리가 음, 하는 이유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선의 포인트가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렇게 액션에 대한 대응들이 우리가 조금 늦어짐으로써 좀 다른 경쟁사 대비 늦어질 수밖에 없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놓치는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캐치하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빨리 대응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리뷰를 한번 두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네거티브로 저희가 평가가 된 케이스예요. 별점은 3개를 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달았죠. 직원분들은 친절하신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가격 대비 양도 좀 적은 편이라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언뜻 막 너무 많은 그 리뷰 데이터에서 저희가 보다 보면 뭐가 아쉽다는 건지 뭐가 네거티브인지 그런 게 묻혀서 대응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건 이제 한 문장이니까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빨간색은 대기 시간이에요. 이분이 좀 빨간색이라고 본 거는 대기 시간. 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아, 기다리는 게 지루해. 근데 가격이나 양이나 이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직원이 친절해서 내가 참을 만해. 그래서 그림 요소는 친절. 그다음에 중립 여성은 가격이나 양은 좀 쏘쏘. 근데 뭔가 조금 약간 불만의 뉘앙스도 있고, 근데 제일 불만은 대기 시간.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커멘디드 권장 액션은 일단은 빨리 공감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댓글을 빨리 해서 다음에 이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저희가 빨리 풀어드려야 되는 그런 액션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그냥 아, 그렇구나, 불만이구나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우리 프로세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피크 타임에 주방이나 서빙 동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조리 시간 때문에 지연인 건지, 아니면 고객들이 갑자기 몰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특정 시간에 대응 인력들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팅 하는 시간 동안에 웰컴 음식 드링크를 좀 드린다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그 대기 예상 시간을 알려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알려드리면 조금 약간의 개선으로서 고객들의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저도 어디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아,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냥 하염없이 아무 얘기도 없고 기다리게 할 때가 제일 좀 짜증나고 가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맛있으면 내가 참는다 이런 심정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는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음식은 정말 맛있고 한국식이에요. 정통 한국식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에 공간이 좁고 시끄러운 게 아쉽네요. 서비스는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뉴트럴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중립적인 스코어가 되고 별점은 되게 높게 줬죠. 4.5점. 이걸로 별점만 보면은 저희가 좋은 평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서의 네거티브가 또 숨어 있어요. 맛은 너무 좋아. 근데 그러니까 맛도 이 사람이 어떤 맛을 언급했냐면 음식의 정통성, 즉 정통 한국이라는 것과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것도 좋았고, 근데 이제 소음이나 공간이 싫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 가게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정통 한국식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이게 대중들이 우리가 정통 한국식이라는 걸 좋아하는구나, K푸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마케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네, 공간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개선의 포인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뭐 저희가 저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뭔가에 숨어 있는 맥락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홍보하고 못하는 거는 빨리 빠르게 개선하는 게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데에서 예시고 예원의 케이스를 조금 그 리뷰 데이터를 심층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가게, 그리고 우리, 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AI가 분석해 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더 딥다이브한 분석인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글 리뷰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최종 정식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조금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고 대신 어떤 식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서 가게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원 레스토랑이 자카르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한식이고 이제 메뉴도 굉장히 보니까 다양하고 또 고가도 많이 있어요. 고가의 음식도 있고 고객 구성 패턴을 봤더니 이제 한국인이 대략 65%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구글 리뷰에 좋은 게 이제 방문에 대한 특성도 나오더라고요. 리뷰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즈니스 미팅, 평일 점심 저녁에 좀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객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리뷰 데이터를 좀 요약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 400여 개 정도의 리뷰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4.6점. 그러니까 평점 자체는 높으신 편이긴 해요. 네, 높으신 편인데, 그 뒤에 제가 경쟁사하고도 한번 더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같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6점 에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건 나쁘진 않은데, 415개의 누적 리뷰 수가 이제 경쟁사랑 같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갭이 있는지는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뷰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분포도 봐요. 그 평균 평점은 이제 그 구글에 딱 들어가시면 바로 보여지죠. 이제 전체 4.6점이라고 하는 평점이 있는데 분포를 봤더니 이제 5점, 4점이 제일 많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편차라고 하는 건 여기 왼편에 보이시는 4.6점과 얼마나 이제 민값과 맥스값이 벌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점의 편차가 낮을수록 결국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가게에 대한 평가가 이 평균과 유사하다. 근데 만약에 평점의 편차가 좀 크다라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불만도 많지만 또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하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점과 편차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그린존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션은 그린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글 리뷰, 지금부터 이제 구글 리뷰를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 예원의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 리뷰의 긍정이 72%예요. 뭐 소소 18%, 이제 부정이 10% 정도. 그리고 전월 대비 추이를 봤더니 1월, 2월, 3월, 4월 뭐 그렇게 긍정이나 부정이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추이를 저희가 보는 거는 혹시나 뭔가 튀는 게 있을까. 이제 평점은 똑같이 4.6점인데 뭔가 부정이 좀 많이 더 전월 대비 많아지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이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감정에서 봤을 때 음식 맛, 매장 분위기, 직원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피드백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딱 봤던 거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언급이 제일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 키워드로 봤더니 예원이. 근데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게 또 숨어 있는 게 약간 부정이 35%가 숨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가격이 그러면 좋은가? 합리적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의 한국어 맥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음식이랑 퀄리티랑 매장 분위기랑 친절한 건 좋은데, 점점점, 가격은 글쎄?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중립 부정이 35%나 됐다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키워드들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왼쪽에 보시면 맛과 분위기는 되게 많이 언급됐어요. 근데 긍정적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가격은 언급 빈도도 높은데 약간 중립과 부정이 섞여 있어요. 그럼 뭔가 고객들이 우리 예원에서 딴 건 다 좋은데 맛은 좋은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될까?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가 얘가 10만 원이면 이게 정말 10만 원치의 가격이 될까? 뭐 약간 이런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른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비쌈이라고 하는 숨어 있는 키워드가 빨간색으로 좀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메뉴는 비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들. 근데 비싸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묻혀 있으니까. 우리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 키워드가 부정 감정과 일부 연결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런치 세트나 이제 가성비 메뉴도 있어요. 비싼 것만 있지 않아요. 라던가 이제 그런 그 메뉴에 대한 개선이 가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홍보, 마케팅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 AI의 인사이트에서는 어, 맛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만 가격 언급 시에 복합적이다, 부정이 좀 섞여 있다라고 이제 AI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예원 메뉴를 봤을 때 비싼 것들이 있고, 이제 정식 메뉴가 좀 비싸고, 약간 이제 가격의 분포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비싼 메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고의 키워드가 좀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가격, 대기 시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가 뭐 추가적으로 뭐 분석도 해주는데 일단 리뷰 데이터 안에는 전반적으로 좀 되게 많은 우리가 맥락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좋은 훌륭한 데이터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예원 주변에 어떤 회사들이 경쟁 회사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식당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를 찾아봤더니 일단 지원갈비가 가장 크고 어 그 평점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갈비가 그 근처에 있는 거 맞나요, 회장님?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제가 몇 개 회사를, 그러니까 그 가게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여기 리뷰 수가 예원이 너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지원 갈비도 2,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평점이 4.9점이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저희가 뭘 분석해 볼 수 있냐면 리뷰 평점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 예원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골 고객 위주로 좀 많이 운영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렇지만 어디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새로운 식당 조회해본 구글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음, 레이팅도 높고 평가가 많은 데를 일단 저도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원 식당에서는 이 리뷰 수를 좀 올리면서 그 새로운 고객들의 유입을 빨리 앞당기는 그런 액션도 필요해 보여요. 그럼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뷰 수도 봐야 되고 그 리뷰 안에 고객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리뷰 수를 올려서 빨리 이제 그 다른 신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포인트가 내가 만일 제가 뭐 삼성전자에서 CEO들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경쟁 회사하고 리뷰 수가 리뷰가 적다는 것이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고 그죠. 네. 아무리 잘 하더라도 네. 그 경쟁사 대비 사실 그 예원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나중에 네네. 한번 우리 예원 대표님하고도 한번 논의하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요. 그 지원갈비가 4.9점이고, 그 별도 4.9점이고, 리뷰가 2,055개예요. 네, 유사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예원을 모르고,
검색을 해봤더면 지원 갈비를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포인트들 이제 결국 우리가 놓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장님들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시는 거고 AI는 이 많은 데이터에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숨어 있는 고객들의 보이스를 도와드리고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숫자로 레포팅해서 점수화하고 그러면 점수는 높지만 개수가 적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분석을 근데 하나씩 네. 나중에는 사실 우리 지원에 있는 리뷰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캡처해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게 강점이고 어느 게 약점인지 음, 지원은 그냥 대중 음식점이고 또 예원은 고급 음식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골 중심이고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우리 경쟁사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AI 분석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뷰에 대한 맥락 분석을 먼저 하고 우리 가게의 그 지금 현재 점수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위치가 내 옆에 경쟁사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포지션으로 있고 뭘 더 개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차트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리뷰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Y축, 세로축은 평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평점도 높으면서 인지도도 높은 가게가 저희가 그 마켓 리더가 되겠죠. 네, 이제 그 지금 현재 예원의 위치는 다른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리뷰, 그러니까 그 가게의 프리미엄 서비스나 사람들의 피드백 대비, 퀄리티 대비 평점 수 그리고 인지도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님 잠깐만 저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 한식당들의 그 고객 분포도가 네, 한식당은 대개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 정도가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이고요. 음, 저희가 이제 한라 식당을 이제 오픈한 지가 한 이제 2-6개월이 채 안 됐는데 그쪽은 아마 인도네시아 고객 비율이 90%가 넘어가고 한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한라를 왜 넣냐면은 이곳이 인도네시아 시장이고 단지 우리가 뭐 음식점만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고객들 상대로 하는 게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냐 왜 이거 한라 쪽을 좀 더 이제 보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좀 더 인도네시아 그 고객들의 어떤 그런 감성이라든지 그런 음,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신다 하면은 이제 한국 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현지인들의 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다음번에 한번 좀 한라에 대한 자료만이라도 한번 따로 뽑아주시면은 구글 리뷰 같은 거요. 좀 네.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아, 네. 검토해 봐주세요. 예. 아,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한라는 또 같이 또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거,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 예. 한라의 그 구글 리뷰랑 정확한 그 데이터 쪽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것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주시고, 저번에 예원 요청드린 것처럼 그 비즈니스 모델 쪽에 그 비즈니스 계정 하나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한번 그 경쟁 시장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우리 장 네, 대표는 이게 사실 우리 예원의 강점이 있을 것 같고 한랄의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식당들이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각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 싶고 음, 우리 장 회장님이 이번에 그런 큰 그림을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인 식당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세미나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약간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가지고 식당의 특성마다 네, 말씀하셨던 현지인과 한국인의 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는 제가 한라 식당도 같이 한번 그 심층 분석으로 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뷰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최초에 우리 교수님께서 기획하셨던 것처럼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정말 이 주옥 같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매출은 물론 이거 브랜드 이미지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석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AI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그 마케팅이나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어,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이해도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기 저희가 그러니까 식당들의 를 평가할 때 고객들이 딱 5가지를 보신대요. 맛, 서비스, 분위기, 가성비, 편의성. 편의성을 보는데 이제 예원은 그 약간 그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경쟁사고 진한 파란색이 예원이에요. 그래서 예원은 가성비 쪽이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맛은 또 뭐 평균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뷰 수가 조금 평균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서 가장 좀 언급이 많았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라고 하는 게 이제 3가지로 도출이 됐거든요. 대기 시간, 주차 문제, 가격 인식. 그래서 가격 인식은 여기 뭐라고 읽어요? 그 마할? 맞나요? 예, 예, 예. 맞나요? 이게 38회나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마 현지인들도 뭐를 마할이라고 언급하신 거 보면 현지인들도 뭔가 가격에 대해서 가성비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차도 좀 중간에 이게 언급이 좀 있었어요.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주차. 근데 제가 그냥 사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주차가 불편해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이게 동선의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그 캐치 테이블 같은 예약 시스템도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각도로 보다 보면은 굉장히 계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예원은 그 정통 한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인들도 되게 언급을 많이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그렇고 현지인도. 한국 사람은 내 고향의 맛일 거고 현지인은 아 이게 K푸드의 맛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강점 요소가 있고 직원의 친절성, 뭐 프리미엄, 그다음에 그 프라이빗한 공간 이런 부분들 를 좀 가장 예원의 그 강점이어서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통 한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강조를 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AI로 저희가 감성 분석이나 감정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에 대한 감정 분석을 분류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SOP라고 해서 그 AI가 자동 응답을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댓글에 대한 자동 댓글, 사실 빠른 나중에 피드백. 우리 저 실행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는 자동 댓글 부분하고 우리 AI를 24시간 내에 활용을 해서 CEO들이 우리 회사를 경영하도록까지 꼭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리뷰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그 레포트가 나올 거고 그 레포트로 평가를 해주시게 될 거예요. 저희 그 GPT 써보시면 그 답변을 했을 때 가끔 이제 뭐 좋아요, 아니 나빠요, 이상해요, 뭐 이렇게 평가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갖고 얘네들이 다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한 대답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내가 한 대답이 뭐 잘 됐구나라고 해서 다시 학습을 하는 평가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포트가 조금 초반에는 생각보다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델로 갈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성 분류나 고객의 맥락 이해가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대표님들, 사장님들께서 보시고 직접 손으로 달지 않으셔도 그거에 맞는 그 자동 응답 댓글을 만들 수도 있다. 그거는 이후에 이제 고도화 개선 단계로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응답이 고객이 이게 AI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는 아니겠죠? 그냥 네네. 예,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되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기계적으로 예, 예, 다, 예. 네, 해가지고. 음, 그래서 예전에도 자동 댓글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몇 개 답글만 달아놓고 이제 그거 똑같이 다 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거 기계가 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AI는 좋은 게 그 사람처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언어적인 맥락도 사실은 AI한테 추가적으로 더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는 이래, 한국어는 뭐 그 부정이 숨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면서 얘가 뭔가 다시 분류를 하듯이, 댓글도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초반에 좀 학습을 시키면서 자기 본인이 이제 사람처럼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AI 상담사, 챗봇 상담사도 처음에는 그 되게 기계 같고 뭐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GPT 정도 수준으로 잘 이해하고 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하려는 제가 일단 하려고 했으나 조금 이게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대시보드로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레포트로 몇 점 받을 건지도 나올 거지만, 그리고 그 트렌드를 저희가 좀 보려면 일주일 동안, 그리고 뭐 그 한 달 동안 우리 가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뭐 꾸준한 건지 라고 하는 그 추이도 좀 볼 거고, 그리고 뭔가 위험 요소가 바로 감지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알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레포트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고객들의 숨어 있는 리뷰 포인트를 가지고 약간의 뭐 시급한 조그마한 개선으로서 매출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언어별로도 불만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희가 언어별로 다국어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또 위험 시그널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탈 예측이란 모델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 고객 이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AI가 제일 잘하는 건지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AI가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한데, 고객 이탈이라고 하는 건 저희 그 단골 고객이나 기존에 오던 방문 고객들이 방문하지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안 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단골 고객들이나 기존에 오던 고객들이 이탈에 대한 시그널을 미리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저희가 매출이나 이제 가게의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고객에 대한 이탈 예측도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느 순간 그 이탈 예측이 안 되면 저희가 대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이제 고객들이 입소문 마케팅으로 다 빠져나가고 브랜드 신뢰도도 하락하고 다시 재건하려면 또 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탈을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언에 대한 시스템이 아까는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키워드가 부정인지 긍정인지 중립인지인 거고, 저희가 전반적인 키워드나 이제 중립성 그리고 그 부정의 빈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즉각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빨간색인지, 이제 유지나 강화가 필요한 녹색 존인지를 제가 위험 존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예원의 식당에처럼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평점이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뭐 단기간 내에 부정 리뷰 증가가 패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뭔가 집중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 이제 조기 경보의 신호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AI는 데이터를 그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우선순위로 만든 다음에 액션 아이템까지 정하는 게 이제 AI가 그 뒷단에서 실행하는 프레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까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녹색이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라는 거를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녹색 존의 경우라고 하면 베스트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통 한식처럼 표준화하고 뭐 또 이 성공 요인을 홍보하는 마케팅 용도로 가고 그 강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리뷰 데이터가 구글 리뷰가 아니어도 그 식당에서 고객의 평가가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객들을 이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제 온라인 리뷰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뭐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녹색종 대응 방안이 있을 거고요. 네, 노란 존으로 저희가 대응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빠른 액션을 취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이제 그런 그 주의나 개선이 필요하고 빨간 존이 떴다라고 하면은 뭐 댓글에 대한 부분도 고객 피드백도 빨리 하고 즉시 조치하고 바로 추가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팔로우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대단하게 이탈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어떤 이상 행동 패턴이 보이느냐, 그래서 위험 시그널이 보이느냐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린, 옐로우, 레드 존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액션을 바로바로 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에서 일단 그 주말에 저녁에 특정 시간인 거죠. 특정 시간 이제 주말에 대기 시간에 대한 부정 리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아까 뭐 대기하다 보니까 이제 불친절하다는 걸로 느낄 수 있죠. 왜냐면 하염없이 대기하는데 아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 대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래서 불친절하다라는 그 리뷰로 평점이 3점대로 하락을 했고 재방문율도 15%로 감소했고 이제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부정 리뷰가 급증했나 분석을 했더니 이제 그 웨이팅에 대한 분들의 리뷰가 키워드가 많아서 대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아까 뭐 대기 시간에 웰컴 드링크나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바로 리뷰 답글하는 이 액션을 즉시 실행했더니 평점이 이제 4.6점으로 회복이 됐고 또 고객이 이탈률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오던 고객이 안 오는 건데 이제 다시 오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매출도 22%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고객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 리뷰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시그널을 감지해서 액션을 했다.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뭐 일단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리뷰 데이터가 구글 리뷰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 리뷰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트립 어드바이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내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가 문제인지를 먼저 좀 지금 현재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글 리뷰까지 예원이랑 한라가 되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cxnexus.ai라고 하는 그 도메인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접 그 리뷰 데이터를 넣어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그 구글 데이터 연동된 분 가지고 레포트를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그 CX 레포트에 대한 실제 같이 그 케이스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한라 데이터 케이스를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함께 좀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듣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아마존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원래 대한민국에 우리 소상공인이 100만 개 지난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고객은 안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장윤아 회장님하고 함께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장지영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방법을 우리 K기업가 정신도로, 학교 앞에 K기업가 정신도로에도 적용을 해서
끊임없이 저는 매일 집회로 학교에 제가 보고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장윤아 회장님께서 이걸 좀 더, 사실 우리 마케팅 쪽은 대기업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의 관심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제가 오늘도 느낀 점입니다. 이걸 만일 아마 장 대표님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발표를 했으면 엄청난 피드백과 토론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우리 마케팅 열기가 조금 낮은 것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우리 장윤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오너분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얼마만큼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제가 보기에 이걸 이번에 데이터 수집 과정을 보니까 한번 제가 이제 예원도 가보고 한라도 가서 이제 해봤는데 직원들에 대한 우선은 그 교육이 제일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잘 의미를 파악도 못하고 손님들한테 리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추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이런 AI를 통한 어떤 개선책을 찾는 것이 그리고 오늘 저 들으면서 저는 아무튼 뭐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선될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번 기회 통해서 좀 빠르게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면, 지금 일단 마케팅 쪽은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대기업 간에 이제 허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차이도 있고, 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식의 차이는 소상공인 분들은 뭐 마케팅이 중요해. 일단 지금 당장 내가 뭐 고객 대응하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허들 관점에서는 사실 그 대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 솔루션들이 되게 비싸요.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하는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용적인 허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장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건 결국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조금 중요한 거는 어, 한라와 예원이 지금 저희가 일단 파일럿 실증을 하고 있으니 한라와 예원 케이스를 좀 더 저희가 같이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개선점을 했을 때 뭔가 즉각적인 개선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좀 보인다고 하면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그래 저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의 제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개선의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젠더도 좀 같이 만들어서 예, 효과성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식당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최근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제한된 고객 수에서 이 늘어난 식당들 속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연말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또 계속 살아남고 계실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아무튼 많은 이번에 케이스 스타일 통해서 다른 곳에서만 제가 다 전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모델 제시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말 우리 저 세상을 바꾸는 우리 메이플라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김성문 회장님 우리 저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우리 저 정말 전문가신데 듣고 이런 게 어떤지 한번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식당에 적응하는 그거를 기업에 적응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회사에서 그 AI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장 대표님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좀 잘 하면은 더 확실한 분석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거에 좀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요. 우리 저 회장님 우리 저 한국에 우리 저 이윤재 회장이 한때 완전히 망했다가 디누스가 부활하는데 딱 요 방법을 사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쓴 겁니다. 댓글 가지고. 지누스의 이윤재 회장은 다 불타도 고객 리뷰만큼은 자기가 각 지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장 회장님 인도네시아에서 저 지누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진우스는 이제 3년 전인가 이제 현대에서 인수를 했고요. 예. 현대백화점에서 인수해서 8천억에 마- 인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진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하는데 지금 이제 지대하게 좀 도움을 드렸는데요. 공장 기존 공장 인수하게끔 이제 도와드렸었는데 진우스도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상당히 이런 그 리뷰에 대한 부분이 관심 많으시다고 이해재님께서 보니까요. 예. 이윤재 회장님이 자기가 부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댓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뭐 질문이 지금 켜지 않은 분신 같아서 우리 또 사실 그럼 이 데이터, 이 마케팅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좀 그 데이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델을 식당으로 잡은 것이 사실은 모든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그 각자의 그 사업 모델에 맞게끔 변형하시면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시면서 아마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경우는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로 이런 거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우리 장 대표님 우리 오늘 베트남에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걸 대한민국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소상공인들한테 나오는데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장 대표님이 너무 대기업에 가지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가 좀 성장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 회장 끝내도 되겠죠? 예, 다음번은 이제 그 장 대표님 그 회사에 계신 분이 하실 거고, 다다음번이 아마 장 대표님 다시 한번 또 오실 거기 때문에, 장 대표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수업이 진행되는지만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제가 할 거고요. 그러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정에는 다른 분이 오시고 돼 있었었는데, 네네.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여기 핸즈온 실습보다는 그 실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저희 그 레포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음, 그래서, 네. 예, 대표 이사님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네, 제가 더 계속 예, 하려고 좋죠. 하고 예.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장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장재영 대표님, 네. 그러면 지금 그 오늘 이거 적용하는 내용을 중소기업에 적용을 하려면은 장 대표님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예, 김성문 회장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문 회장님 회사도 정말 이런 장 대표님 같은 어프로치를 한번 써보시면 회사가 이윤재 회장님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매칭을 해서 네, 제가 한번 저희 회사 도움을 매칭하도록 좀 줄 수 하겠습니다. 있으면 좀 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도 한번 인도네시아 현지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저, 김, 볼치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문 회장님은 한국에 있는 굉장히 큰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한국에서 한번 제가 저희 소개해 회사 한번 주시면, 좀 방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인사 네, 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멋진 강의를 해주신 장지영 대표님, 우리 잘 이끌어주고 계신 장 회장님, 또 오늘 참가해서 우리 힘을 주신 김성문 회장님, 또 우리 사무총장 박원석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재성 대표님은 쿠폰 뿌린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분들한테 쿠폰 뿌려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가지만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장 회장님, 저희 다음번에는 제가 워크숍 형태로 줌으로 소그룹으로 데이터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좋죠.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 한 20분 정도는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제가 네. 제가 사전에 만들어서 팀을 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 혹시 조정이 필요하시면 꼭 미리 알려주시면 저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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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 저기 이제 미래학당에서 김성문 회장님 다시 한 말씀 더 듣게. 네. 네, 오늘 미래학당에서 그 아침 7시부터 그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를 사실은 처음에는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앞에 보고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조정이 좀 되면 좋고 아니면은 녹화하는 걸 좀 올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쉽지 않은 강의를 우리 장 대표님 해주고 계시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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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혹시 장지영 대표님 자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 내용, 오늘 일단 제가 네, 김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공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제한적으로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